주식의 이런 계절적 순환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좋고 또 주춤할 때는 주춤하고 떨어질 때는 막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썰물과 밀물처럼 이런 상황들 반복됩니다. 계절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도 잘 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하고 그러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쉬어가는 타이밍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쉬어가는 타이밍 바로 뭐 이러한 시점에서 올라가기 전에 잡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아닌 휴식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예전에 이제 한미약품이 잘 되던 2015년 시기에 한미약품은 날이면 날마다 급등을 거듭을 했는데 바로 2016년 들어서 계속 하락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죠. 뭐 공시가 문제가 돼서 부분이 문제가 됐었다. 근데 이제 1조 원대 공시를 통해서 뭐 큰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제약주들의 반등에 힘입어서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주식도 계절과 같아서 봄, 여름, 가을 지나고 겨울이 지나간 뒤에 다시 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하락하는 종목은 또 다시 분명히 튀어오르게 됩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상 봤을 때 이 분산 투자를 광범위한 범위로 분산 투자를 했을 경우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한미약품 또 봄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고, 뭐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한미약품은 좀 약간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강세는 아니기 때문에 예전의 영광만큼 아닌데 다시 또 봄이 와서 예전의 영광만큼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싶고요. 아무튼 주식의 법칙, 바로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굉장히 힘들 때 겨울이죠. 겨울 지나고 다시 봄이 온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었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다시 겨울이 지나고 그럼 이런 종목들도 봄이 오나? 말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뭐 대우조선해양 아직 상장 폐지는 안 됐어요. 근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청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회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생을 된다, 뭐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기 위해서는 부채가 많은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회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 부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죠. 그렇습니다. 내추럴 엔도텍도 보세요.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내추럴 엔도텍 이것도 지금 그때 가짜 백소 사건으로 2015년 중순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붙었죠. 다시 올라붙었다가 좀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제 홈쇼핑에서도 내추럴 엔도텍을 방송하는 등 굉장히 판매가 잘 됩니다. 그 판매 완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다시 뭐 회사가 기사회생을 한다. 물론 수익성은 안 좋아졌어요. 예전에 전성기 때만큼은 안 좋아졌어요. 전성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뭐 20%대를 계속 기록하면서 했지만 그 뒤로 회사 이미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안 좋아지면서 문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회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회사 이미지 제고, 바로 식약청으로부터 다 허가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좀 믿고 우리가 살 수 있다. 백수, 화수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봄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선 회사들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집니다. 법정 관리를 받게 되면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뭐 제3자가 지급한 이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돼요. 그리고 자율권이 없어지고 구속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 실패를 통해서 기업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그 결과 이제 거품이 빠지고 거품이 빠진 주가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양그룹은 뭐 이제 한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동양. 그래서 종금사, 그 당시 동양 종금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동양증권 CMA 하면은 사람들이 뭐 서로 가입하려 하는 그런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CMA가 원금 보장이 돼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근데 다른 증권사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 CMA 넣어놨던 돈들은 공중 분해가 된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양증권, 동양은 이제 종합금융사라서 그런 게 CMA 원금 보장이 됐었죠. 자, 그래서 통틀어서 이제 증권사 중에서 1위를 했어요. CMA가 이런 안정성 때문에. 하지만 이제 결과는 동양그룹 전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유한타증권에 매각을 했죠. 동양증권을. 그래서 재산 깎아먹게 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양 거의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동양이 기업 회생에 최근에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법정 관리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적자 지속이었던 실적도 흑자로 전환되고 크게 깎아먹었던 이 자본 총계도 크게 부풀리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동양이 회생을 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나서 다시 봄이 온 거예요.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때 잡으면은 이게 이제 여름 정도가 되면은 막 이파리가 막 파랗게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그런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정 관리에 벗어나서 오뚜기처럼 부활을 노리는 뭐 중견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법정 소송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힘들어졌던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보시고 봄이 되는 시점,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가는 시점에 잡는다 한다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에버테크노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에버테크노 같은 경우는 뭐 그 대표가 기업 이 법정 관리에 들어섰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서 바로 직원들도 줄이고 본사도 팔았어요. 본사를 건물도 팔고 다 판 다음에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법정 관리를 졸업했죠. 7월 달에. 뭐 그래서 이런 것들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런 점들 다시 법정 관리를 졸업하고 올라서는 기업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한국공간정보통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목도 이제 법정 관리에서 졸업을 하고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의 이런 이슈들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코막중공업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코막중공업 같은 경우도 법정 관리 들어갔다가 다시 2013년에 법정 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발전기 신사업 이런 것들로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이 사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겪다 보면은 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 교도소까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성공이란 과실을 맛본 기업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성공했던 회사 사장, 뭐 오너 이런 사람들은 다시 좀 힘든 시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천재지변, 굉장히 힘든 일을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이런 열매를 땄던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생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다시 복귀하기가, 회생하기 쉽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법정 관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한때는 잘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겪은 실패가 나중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재기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법정 관리에 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쓸데없이 덩치만 부풀린 허우대인 이런 회사들의 거품을 줄이고 내실만 챙긴다면은 다시 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고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올라간다 싶으면은 다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 기업이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 바로 어떤 종목보다도 더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턴어라운드하는 법정 관리에서 벗어난 기업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턴어라운드 하는 거, 턴어라운드가 뭐죠? 이렇게 막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이 턴어라운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럴 때가 겨울이 되겠는데 겨울을 지나고 봄 그리고 여름 이런 것들, 여름이 오기 전에 봄에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이 되는 이런 시점이 중요해요. 이 시점을 잡아야 돼요. 자, 이때 힘들지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또 골이 깊으면 다시 산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계절적인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이런 것들 아시면 투자에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산업 전반적인 경기도 그렇죠.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고 계속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것처럼 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숙기와 쇠퇴기, 그리고 다시 도입기, 호황기, 쇠퇴기, 그다음에 불황이 반복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이런 계절적인 요인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경기가 굉장히 불황일 때, 굉장히 불황이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시장이 뭐 거의 파탄날 지경일 때, 이럴 때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다시 분명히 호황이 오니까 그때 수익을 거둬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절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계절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단타로 승부 볼 거야 하는 거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고 멀리 내다본다면은, 계절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습니다.